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서울경제TV 시청자 여러분, 자,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10월의 장세가 급락해서 다시 한 반등을 좀 노리려는 그런 움직임들을 약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장세에 대한 분석이 되겠습니다. 장세 분석을 하고요. 그 나머지 이제 시간에 대해서는 기존에 제가 이제 탑 종목에 매일 제가 이슈하고 특징주에 대해서 3개씩 분석을 좀 했던 부분 중에 가장 크게 올랐던 분석 어떤 종목군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 당시에 추천을 했던 사유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새로운 장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슈를 분석하고 이슈에 대한 가장 큰 수혜주로 부분을 좀 떠오를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반복이 되는데 어떻게 발굴을 했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시간 동안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코스피 장세 부분의 큰 흐름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지금 보시고 계신 차트의 모습은 코스피의 올봉 차트의 모습에 좀 해당이 되는데 코로나 팬데믹 이 저점 현재 그 3개월 정도 이제 투매가 일어났죠. 사실은 투매에서 현재 장이 좀 시작이 됐습니다. V자로 장이 시작이 됐는데 이 부분이 이제 2단으로 해서 사실은 16개월 동안 상승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계속해서 내려온 가운데 거의 온바닥까지 다시 내려왔던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최저점이 약 16개월이 걸렸습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시장이란 것은 하나 이제 균형점, 힘의 균형, 매수와 매도의 균형점에서 변화가 온다는 것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1년 전 이맘때 이 부분이 이제 최저점으로 기록을 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향후 어떤 장세는 상승이고 하락이기 때문에 향후 장세는 상승이겠다. 물론 상승은 맞지만은 상승 아닌 상승이 좀 했고 엄밀히 말하면은 횡보의 장세입니다. 횡보의 장세가 작년 현재 1월달, 작년 10월달부터 출발을 좀 했기 때문에 올해 10월이 되게 되면은 정확하게 어떻게 됐습니까? 정확하게 1년입니다. 그래서 1년의 시간대가 왜 중요한지 1년이 하나의 탄생 파동으로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이제 급등을 했다가 다시 한번 일시 급락이 됐죠. 거의 쌍바닥 비슷하게 되면서 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갔던 장세가 지금 현재 하염없이 좀 3개월 연속 꼬꾸라지려는 어떤 흐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진정이 되는 부분들이 바로 10월에 멈춰줄 확률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10월, 11월, 12월 뭐 이렇게 3개월이 남았는데 3개월 동안 만약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3개월이 만약에 행보를 했다, 박스권이나 아니면 등락을 계속 거듭 한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16개월, 그러니까 16개월이라는 시간 파동이 한 번은 상승이고 한 번은 하락이고 한 번은 횡보의 국면이기 때문에 여기서 연초의 방향성이 위냐 아래냐 이렇게 결정이 되는 어떤 분기점에 좀 해당이 되는데 미리서 이제 저점이 이제 10월에 나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박스권이 연장에 대해서 연말에 나와줬다가 연초의 방향성이 나와줄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들은 뭐냐면은 경기에 대한 부분하고 연동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벌써 7월 달부터 현재 무역수지 흑자 부분들이 계속해서 현재 좋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특히 반도체가 경기했던 민감 지표에 좀 해당이 되는데 디램과 랜드 부분들이 4, 4분기 그다음에 내년 1분기에 흑자로 돌아서는 부분들도 있고 지금은 이제 디램 부분에서 가격 인상을 좀 예고를 좀 해주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경기했던 민감 지표하고 같이 연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상방향으로
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주봉 차트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까지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역회된 숄더 형태로 일단은 장이 하락이 마감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봉 차트로 묘하게도 12주라는 어떤 흐름들은 거의 월봉으로 보면은 3개월이라는 흐름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또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상승과 조정의 3개월 부분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2단으로 좀 3개월이 좀 있었고 중요한 것은 중기 고점이 약 6월 말 7월 초에 형성이 됐고 여기서 뭐 쌍봉이면 쌍봉이겠지만은 약세를 보이다가 버텨주다가 이렇게 추세 이탈 무너진 부분들인데 바닥 다지고 올라오는 부분들이 새롭게 좀 상승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저는 뭐냐면은 지난 10월 달부터 지금까지의 어떤 흐름들이 전체 상승과 조정에 전체적으로 2분의 1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게 상승과 조정의 탄생 파동을 보여주고 현재 다시 한번 상승 반전이 좀 일어날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경기 흐름하고 거의 동행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좀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 어떤 그 현재 인플레이션 작구에서 금리 인상이 더 진행이 될지 여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인데 결국은 금리 인상이 만약에 진행이 되더라도 경기가 더 좋은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동행한다면은 분명히 그걸 이기고 올라갈 수가 좀 있는 상황이 되고 그렇지 않고 현재 주가가 약세를 보이거나 아니면 경기 지표가 굉장히 안 좋아졌을 때는 금리 인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경기 부양을 좀 할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상관없이 경기 사이클 부분들이 다시 한번 레벨업이 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분들은 현재 무조건적인 금리 인상 또 무조건적인 금리 동결의 어떤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차후 대응을 해야 되지만은 중요한 것은 예측의 영역에서 그렇게 제시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의 또 흐름들은 조금 이제 달리 볼 수가 있는데 코스닥의 흐름들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저점에서 보면은 최고점까지가 18개월 다시 말해서 1년하고 절반 정도 고점을 쳤고요. 그다음에 조정이 왔던 부분들이 거의 한 쌍바닥까지가 현재 12월 말이죠. 올해 작년 12월 말 이 부분들이 18개월로 약간 대칭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약간 형성이 됐고 지금은 상승하다가 크게 무너지는 부분들. 그래서 사실은 크게 보면 있을 수 있는 조정의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18개월의 절반 9개월이 탄생 파동으로 작용이 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상승 반전을 좀 이루어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다시 한번 신고가를 향해서 가는 흐름들이 한 번은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물론 지수가 신고가 간다고 해서 종목이 다 신고가 가는 건 아니고 현재 미래 성장 산업이 있는 종목군들이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고 개별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박스권만 현재 맴도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좀 있죠.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선도 섹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시나리오가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종목을 보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봉 차트를 보더라도 약간 비슷한 그 양상의 흐름들인데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첫 번째 상승하고 조정의 마디가 약 20주 5개월 사이클에 형성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상승하다 하고 조정하고 다시 한번 크게 무너졌던 부분들이 지금은 이 과정들에 좀 해당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난번 크게 무너졌던 것도 4주 연속 하락을 했고요. 이번에도 4주 연속을 하락을 좀 했기 때문에 약간 바닥에서 터닝하는 부분들이 저는 나와주리라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만약에 경기와 상관없이 하더라도 20개월선, 20주선과 60주선의 사이에 갖추는 박스권 흐름들은 언제든지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시간이 지나더라도
저는 한 번은 이런 흐름들이 나와줄 걸로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10월이 하나의 이제 장세 분기 쪽으로 작용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두 번째 부분들은 10월은 현재 미국 회계연도, 미국 정부의 회계연도의 결산월, 시작의 월에 좀 해당이 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은 내년의 시간대가 10월에 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뭐 상황을 보시는 게 좀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10월이 어떻게 보면은 내년의 시간대가 4분기의 마지막의 시간대죠. 시간대가 다가오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내년은 실질적인 어떤 부분들이 지금 10월 달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현재 탑 10에 대해서 한다고 고지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두 개 블록으로 나눠서 6위부터 10위까지 어떤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자, 10위에 좀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 이제 SBB 테크입니다. 7월 12일에 현재 종목을 현재 분석을 추천을 했죠. 지금 현재 고가 기준으로 보면 83%가 좀 이렇게 낮습니다. 그럼 이제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 아래쪽에 이제 보시면은 SBB 테크 83% 부분이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위를 차지했던 부분들이 이제 딥노이라는 종목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딥노이도 하고 나서 86%가 좀 올랐던 그런 부분들 좀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8위가 됐던 부분들이 이제 우리로라는 종목이 좀 해당이 되죠. 91%, 91.88%가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7위를 차지했던 종목이 하나기술이 좀 됩니다. 하나기술은 약간 현재 3%의 어떤 수익률을 최고의 수익률을 거두었던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6위에 해당이 됐던 부분들이 이제 젠큐릭스라고 98%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자, SBB 테크는 이제 어떤 테마죠? 전체적으로 이제 로봇 관련된 부분의 테마죠. 딥노이드는 이제 바이오, 우리로는 현재 5G 쪽에 또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하나기술은 2차 전지, 장비 쪽, 젠큐리스도 이제 바이오 쪽이죠. 바이오 쪽이 바이오, 그 다음에 2차 전지, 로봇, 그 다음에 이제 5G 관련된 부분아 우리로라는 종목이 있죠.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이 강세를 보여주고 최고의 또 수익률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향후 이런 종목군도 다시 한번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0위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0위 부분들을 추천했던 부분들이 7월 12일 날 제가 금메달 종목, 비공개 종목으로 약간 했죠. 근데 아래 노란톡에서는 제가 그때 당시에 언급을 했던 종목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SBB 테크를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그 부분들을 사유를 한번 보면은 제가 SBB 테크는 정밀 감속기 국산화의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 성장성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로봇에서 차지하는 어떤 그 비율 중에 감속기 부분들이 이제 차지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좀 제시를 좀 했습니다. 근데 자,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면은 SBB 테크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속기 안에 이제 들어가는 부품이 이제 베어링이 좀 있고, 현재 베어링 안에 현재 어떻게 보면은 세라믹 볼이 좀 있죠. 근데 이 업체는 세라믹 볼, 그 다음에 베어링을 현재 국산화에 성공을 했고, 여기 베어링 안에 현재 전체적인 부속품이 이제 감속기가 있는데, 감속기까지 전체적으로 요거를 수직기를 완성을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감속기하고 이제 모터하고 결합이 되는 부분들이 이제 액추에이터인데, 여기까지 수직기를 만들려고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중장기 성장성이 매우 뛰어나다고 말씀을 좀 드렸던 기억이 좀 납니다. 자,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SBB 테크를 말씀을 좀 드렸고, 그 다음에 이 업체 부분들이 지금 현재 감속기 개발에 좀 성공을 좀 했기 때문에 다양한 테스트 과정들을 겪고 있고, 웬만한 현재 로봇 관련된
어떤 업체하고 거의 테스트 그다음에 구체적인 양산 단계에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수혜주다 이렇게 좀 제시를 좀 했습니다. 앞으로도 향후 마찬가지고요. 그런 관점에서 제시를 했던 종목인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자 SBB 테크 주봉 차트를 한번 현재 일봉 차트를 한번 보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노란 쪽 이렇게 노란 선에서 했던 것이 그때 당시에 이제 추천을 했던 그런 그 시간대입니다. 근데 여기서 추천을 했던 부분들은 뭐냐면은 고점에서 현재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약 그 4개월 정도 진행이 됐을 때 보통 오라는 것은 하나의 변곡점이기 때문에 4개월 내지 5개월 동안 침체가 되는 부분들은 하나 이제 변곡점으로 형성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쌍바닥 보이고 현재 탄생 파동을 보이고 한 달 탄생 파동을 보이고 3주 슈팅이 일어났죠. 근데 보통 주봉상 저기병, 적산병 일봉으로 보면 10일에서 15일이 되면은 현재 중기 고점이 실행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크게 약간 무너졌지만은 다시 한번 약간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자 이제 주봉 차트로 보게 되면 장기 차트로 보면은 조정을 보였지만 다시 한번 갈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 좀 해당이 되는데 SBB 테크는 한번 크게 상승을 좀 해줬다가 주봉으로 보면은 기나긴 조정을 보였죠. 조정을 보였고 다시 한번 반등을 저점이 지금 높아지는 삼중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추세를 다시 회복한다면은 다시 움직여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최근 장세 바닥과 거의 일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SBB 테크가 현재 10위에 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9위에 좀 해당이 됐던 종목이 딥노이라는 종목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딥노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8월 2일 날 제가 이야기하면서 딥노이들은 국내 유일한 의학 메타버스 플랫폼의 어떤 가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제시를 좀 했던 기억이 났는데 그때 당시에 좀 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은 딥노이들은 딥파이, 현재 딥팩스, 그다음에 이런 딥스토어 이 세 가지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딥파이, 딥 PHI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을 가지고 현재 전체적으로 개발 툴을 만드는 또는 현재 임상 어떤 플랫폼을 만드는 쉽게 만드는 어떤 플랫폼의 어떤 그런 형태를 좀 가지고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그 다음에 이걸 현재 거래를 할 수 있는 현재 그리고 이걸 거래할 수 있는 현재 메타버스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현재 이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전송, 진단 모든 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완벽하게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딥노이드가 나름대로는 현재 새로운 AI의 주도주로서의 가능성도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래서 모든 현재 의료인들이 참여하는 어떤 플랫폼의 가치가 굉장히 크게 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딥노이들은 화면에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영상 의학 정보를 AI로 학습하는 데이터 어떤 인공지능 기반으로 해서 모든 것들을 현재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을 그대로 현재 그 비전 인식 다시 말해서 외부 검사, 외부 검사를 통해서 다른 산업군에 좀 확대가 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상당히 높은 부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했던 부분들 다시 말해서 임상에 쓸 수 있는 그런 플랫폼까지 개발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어떤 부가적인 어떤 수익 모델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딥노이드의 가능성을 굉장히 AI로 암을 치료하고 진단하는 그 현재 AI 어떤 그 컴퓨터 그런 부분이 현재 뭐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서비스이기 때문에 한번 주목을 하자 말씀드렸고요. 방금 이제 보시고 계신 거는 여러 가지 산업용으로 응용해서 비전 인식 부분들에 뭐 식품 모바일 쪽 이렇게 외관 검사 어떤 그 이미지에 대한 인공지능에 관련된
학습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다른 산업용으로도 확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제시를 좀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딥노이드가 현재 추천을 했을 때 당시에는 뭐 한참 높았을 때입니다. 자, 차트의 모습을 보시면은 상승하고 조정이 약 2달 사이클이 2달이 이제 탄생 파동을 보이고 2달 사이클이 대칭이 돼서 40일 동안 시세를 분출해서 한번 크게 꺾였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추천할 때는 이 박스권이 넘어서는 단계, 약간 늦은 단계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참을 시세가 많이 갔죠. 왜냐면은 월봉상으로 적이병이 나와줄 수 있다는 계산 때문에 약간 높은 가격이지만은 이때 이야기를 한 거고요. 지금은 한 번 더 크게 조정을 보였죠. 근데 2달 상승하고 1달 조정을 보이고 상승 추세가 되면은 현재 어떻게 보면 추세는 유지가 되는 어떤 그런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현재 볼 필요가 있는데 주봉의 형태로 한번 보면은 전체적으로 추세가 다시 한번 조정을 보이더라도 한 번 더 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점에서 보면은 현재 20주 주기 5개월 사이클이죠. 다시 한번 상승과 조정 20주 주기 좀 가격 조정이 약간 주봉상 20주까지는 빠질 수가 있어도 조정이 있다 할지라도 한 번은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좀 있기 때문에 딥노이드도 현재 메리트는 상당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딥노이드가 의학 어떤 플랫폼으로서의 구위를 좀 차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위를 차지했던 종목이 이제 우리로라는 종목이죠. 우리로라는 종목은 5G 쪽도 되지만 양자 암호 통신 관련된 이슈로 한번 크게 이제 부상을 했던 거고요. 이제 방금 이제 보고 계신 부분들은 그때 당시에 금메달 종목으로 이야기를 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금메달 종목으로 했던 종목인데 우리로만 이제 크게 유리하게 급등을 했죠. 근데 자, 우리로라는 종목을 이제 했을 때 제가 추천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우리로가 양자 암호 통신 칩을 개발을 했다. 근데 우리로가 전체 다 이제 통신 칩을 개발한 건 아니고 SK텔레콤의 자회사인 IDQ에서 주도를 하는 현재 양자 암호 현재 통신 분배기죠. 요거를 만든 겁니다. 양자 키 분배기, 그 다음에 양자 난수 생성기, 요거 있는데 QKD를 만들고 그 안에 양자 난수 생성을 좀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현재 빛 광자의 특성을 이용해서 불기축한 특성을 이용해서 이걸 난자 양수 생성을 하는 어떤 부분인데 이 업체가 참여하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현재 양자를 검출을 좀 해야 되죠. 검출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양자를 이제 검출을 할 수 있는 부분들 요거를 중요한 것은 이제 검출기를 현재 최초로 세계 국산화에 성공하는 또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이제 보시고 계시는 것은 단일 광자 검출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양자 암호 통신 칩의 어떤 부분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부품에 좀 참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 양자 검출에 대한 방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율주행 센서 라이다 같은 경우는 라이다가 있고 레이더가 있는데 라이다는 빛을 반사시켜서 사물을 인식하는 거고 레이더는 전파를 반사를 통해서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라이다가 빛을 어떤 반사시켜서 찾아오는 그런 개념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율주행 센서죠. 라이다 이제 부품의 국산화도 여기에 이제 응용이 좀 될 수가 있죠. 여기에서도 이 제품이 사용하는 부분들에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제가 볼 필요가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로가 전체적으로 상용화 시대에 양자 암호 통신이 새로운 어떤 상용화가 열리기 때문에 최대 수익, 실제 매출이 발생이 될 수 있는 중장기 성장 모멘텀이 이제 뛰어나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로가 현재 추천 당시에 때 한번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한번 상승하고 조정하고 이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추세가 약간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무너졌다가 한 달 동안 빠졌다가 다시 한번
크게 이제 급등했다가 상승과 조정의 20일 탄생 파동 때 이렇게 크게 슈팅이 됐죠. 예, 크게 슈팅이 됐는데 이 전고점의 층의 아래폭만큼 위로 이제 대칭이 돼서 한번 시세가 슈팅이 됐고 장이 안 좋아서 현재 2단으로 이제 하락을 좀 했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이제 추세가 망가진 것처럼 약간 보이지만은 비추세인 구간은 이렇게 급등락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추세를 만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도 이렇게 보셔야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되는데 주봉으로 보면은 조금 다른 차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주봉의 모습으로 봤더니 이제 요겁니다. 크게 2단으로 올라갔던 것이 상승과 조정이 바로 뭡니까 3개월이라는 탄생 파동 개념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할 수가 있다. 물론 정고점은 바로 넘을 수는 없겠지만은 이런 그 현재 뭐 삼각수렴 영향을 보이다가 다시 한번 뭐 내년에 한번 큰 시세 상용화가 진행이 된다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들도 언제든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재 양자 컴퓨터는 상용화 길이 굉장히 멀지만은 가장 상용화가 빠른 부분들은 SK텔레콤이 주도하는 양자암호 통신입니다. 그래서 양자암호 통신을 약간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고 대망의 7위 종목은 하나기술이라는 종목입니다. 하나기술이라는 종목 그때 하나기술은 2차 전지 어떤 장비 업체 중에 유일하게 하나기술을 제가 그 추천을 좀 했던 그 이유가 좀 있었죠. 그래서 6월 22일 날 했던 종목이 좀 해당이 되는데 지금 보시고 계신 거는 그때 당시에 방송 화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기술을 제가 이야기를 했을 때 2차 전지 이제 전공정 턴키드 수주가 가능한 유일한 기업이다. 이렇게 제시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보여주면서 극판 공정, 조립 공정, 활성화 공정, 그다음에 현재 마무리 공정까지 이런 모든 어떤 그 단계별로의 장비가 있는데 이 업체 부분들이 이 전공정에 관련된 모든 장비를 턴키로 납품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성장성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또 실제 매출이 이제 그게 올라주고 있고요. 중국 업체의 납품이 조 단위로 계속 좀 진행이 되고 현재 매출이 드디어 좀 터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기술 같은 경우는 글로벌 어떤 현재 차원에서 최대 규모 인프라 투자를 지금 이제 진행을 좀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두 번째의 가장 맥점이다 좀 생각이 되고 또 더 중요한 부분들은 앞으로의 리튬 이온 전지를 넘어서 이제 반고체 전지 그다음에 전고체 전지까지 확대가 되는데 반고체 전지에 대해서도 이제 장비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 어떻게 보면 납품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실제 반고체 장비에서 납품이 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매년 폭발적으로 수주 잔고가 계속해서 증가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장비도 지금 납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기술이 유일하게 약간 독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그때 당시에 이야기를 좀 했던 차트의 모습이 좀 있습니다. 고점에서 한 달 동안 이렇게 내리막길을 빠졌고 그 다음에 이 급락에 대한 절반을 회복하는 부분들이 한 달 탄생 파동이 생겨났을 때 생겨나고 이렇게 치고 올라가고 했을 때 이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급등을 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보통 2주에서 3주가 고점인데 요거는 한 달 맥스로 올라서 최고점을 실현을 했죠. 그 다음에 쌍봉 보이고 지금까지 조정을 보여준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는데 지금은 충분히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우상향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부분들, 특히 이제 2차 전지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는 올해 하고 내년까지 계속해서 장비 발주들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기술이
현재 독보적인 어떤 기술도 가지고 있고 또 영업력도 가지고 있고 또 턴키 도구를 원하는 유럽에 대한 신생 이제 기업들이 상당히 이제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특화된 기술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기술을 이야기했던 거고요. 다만 조정 후에 다시 한번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의 사이클을 보시면은 대부분 중요한 것은 한번 큰 흐름으로 보시면은 20주 주기 사이클, 5개월 사이클이죠. 다시 한번 상승과 조정에 20주가 지지가 받으면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보자면은 2차 전지 장비 업체 부분들 최근에 약간 현재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데 장비 업체도 순환매가 언제하면은 하나기술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해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전체적으로 다뤘고 그다음에 자, 대망의 이제 유기 종목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 이제 젠큐릭스라는 종목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젠큐릭스가 현재 8월 10일 날 제가 이야기를 했던 종목이 좀 해당이 되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젠큐릭스를 이야기를 했을 때 가장 큰 타겟이 되는 부분들이 지금 암 분자 진단 기업에 좀 해당이 되는데 최초로 미국의 암 진단 예방 프로그램 캔서 문샷이라고 있습니다. 캔서 문샷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암을 현재 정복하는데 실제 암 치료제 정복이 아닌 암을 미리서 찾아내고 예방하는 암 진단을 통해서 예방을 통해서 사망률을 낮춘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최대 수혜주의 개념이 바로 그 암 예방할 수 있는 진단 업체가 있다 이렇게 좀 제시를 했죠. 근데 젠큐릭스가 현재 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 가장 이제 상용화되는 부분들이 조기 진단, 간암, 그다음에 대장암 조기 진단뿐만 아니라 암이 발생이 됐을 때 그 이후의 치료 과정에서 각종 진단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애우 진단 또는 동반 진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우 진단, 동반 진단의 키트 부분들을 만들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시장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다음에 요걸 보시면은 젠큐릭스의 제품들 여기 나와주고 있는데 젠수엘 부분들이 지금 현재 임상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고 제조 허가 제품 출시까지 이루어지고 있고 이거는 애우 진단에 좀 해당이 되고 동반 진단, 조기 진단도 지금 제품 개발하고 있고 또 현재 임상을 좀 하고 있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중장기 성장성은 높다고 볼 수가 있고 또 국내에서는 삼성 서울병원에서 벌써 그 글로벌 경쟁 업체 경쟁사의 진단 어떤 키트의 시약을 교체를 하면서 국내에서는 시장들을 계속해서 잠식하고 있기 때문에 젠큐릭스를 주목을 좀 하고 특히 이제 캔서 문샷 미국의 어떤 그 프로그램 어떤 그 현재 협업에 참여를 하는 최초의 기업이다. 이게 이제 가치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글로벌 성장성도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좀 드렸던 기억이 좀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동반 매출 진단 매출액 부분들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좀 일어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좀 있죠. 그래서 중장기 성장성이 높은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젠큐릭스 부분들도 잘 보셔야 되는데 현재 젠큐릭스 부분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일봉의 어떤 흐름들을 한번 보자겠습니다. 일봉에서 흐름들 같은 경우는 현재 한번 크게 급등을 했을 때 고점에서 했습니다. 그때 당시 얘기했을 때 근데 한번 장이 안 좋아서 크게 무너졌고 다시 한번 직전 고점 돌파 안착 보이고 크게 슈팅이 좀 일어났던 그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정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에서 조정이 조금 더 이제 진행이 되더라도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있으면은 충분히 재돌파가 가능한 시점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익이 좀 애매하죠. 그래서 현재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있으면은 재매수 관점에서도 괜찮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되고 또 주봉의 차트를 보시면은 현재 8주 상승 이게 상승 추세에서는 절반이 꺾이지 않습니다.
8주 상승, 4주 조정이기 때문에 12주 사이클에도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현재 베스트 현재 10 종목군 중에 현재 10위부터 6위까지 했는데 앞으로 1위부터 5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위를 형성했던 종목이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이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자 110%가 낮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바이오에 좀 해당이 되고 폴라리스 오피스는 인공지능 관련된 그런 부분이죠. 현재 현재 주말에 어떻게 보면은 상한가를 갔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129%를 했던 부분에 해당이 되고 대망의 3위 종목은 현재 2차 전지 쪽에 해당이 되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부분들이 150%가 존재를 했었다. 그 다음에 대망의 2위를 차지했던 부분들이 로봇 관련된 대장주였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158% 정도 전쟁이 됐고 대망의 1위는 현재 SX 부분이 좀 있는데 420%나 기념비적인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달성할 수밖에 없는 부분. 대부분 보면은 바이오, 인공지능, 2차 전지 쪽에 해당이 되죠. 앞으로도 여기 테마에 대해서 계속해서 수익률이 쌓일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에 대해서 추천을 했던 그 당시의 화면을 지금 보고 계시고 좀 있죠. 자, 그 당시에 신규 상장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바이오 소부장 기업이 떠줄 수 있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제시를 했는데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의 가장 큰 부분들은 세포 분석 공정의 자동화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은 기존의 거는 원심 분리기를 통해서 세포 분석 공정 모든 것들을 하는데 이때는 많은 세포가 다치거나 아니면 제대로 효용성이 없는데 현재 라미나르 어떤 워시라는 어떤 부분에 미세 유체공학 기술을 적용해서 요거를 자동화시키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세계 이제 세포 공정 분석 기술에 대한 어떤 그 표준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원심 분리법하고 라미네르 워시 분리법에 대한 특화된 차이점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번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추천을 하고 나서 추가로 이제 급등한 다음에 조정을 보였습니다. 근데 투자 경고가 풀리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 반전을 좀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주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워낙 바닥에서 현재 주봉상으로 보자면은 워낙 바닥에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박스권의 움직임이 나와줄 수 있는 여지는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후발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대망의 이제 4위 종목입니다. 좀 시간 관계상 조금 더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라리스 오피스 이제 부분들의 부분은 7월 3일 날 현재 금메달 종목으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금메달 종목으로 이야기했던 종목이 좀 해당이 되는데 폴라리스 오피스는 현재 기업 내용에 대해서는 뭐 잘 아실 거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어떻게 보면은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현재 웹에 사용해서 할 수 있는 오피스 어떤 도구를 현재 인공지능하고 결합을 해서 하는 서비스를 이번에 좀 하고 있죠. 그래서 글로벌 일억명 회원을 가지고 OTT 서비스, 이커머스 서비스, 메타버스 플랫폼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적용을 하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하이퍼클로브 X하고 결합이 되면서 네이버의 그런 부분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테슬라 쪽에 현재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 프로그램 쪽에서도 납품이 되면서 자동차 부분들이 현재 움직이는 사무실 개념으로 한다는 개념 때문에 최고의 급등을 해줬던 기억이 나죠. 그래서 폴라리스 오피스가 현재 어떻게 보면은 인공지능 관련된 서비스업을 가장 먼저 상용화를 앞당기고 있기 때문에 대장주 역할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차트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현재 두 달이 이제 탄생파도, 그다음에 두 달 동안 시세가 났죠. 최고점에서 크게 무너진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한 달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다시 한번 좀 움직여줄 수가 있는데 폴라리스 오피스가 현재 조정이 있어도 다시 한번 우리가 관심을 좀 줘야 될 부분들은 주봉상으로 보면은 현재 20주, 그다음에 2단 상승, 그다음에 일전 도정, 20주가 계속해서 지지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 스토리를 현재 펼칠 수가 있기 때문에 폴라리스 오피스를 잘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자, 대망의 3위 종목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종목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전체적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포스코홀딩스하고 에너지 사업 시너지를 하면서 미얀마 가스죠. 그다음에 호주 세넥스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에너지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현재 우크라이나야 곡물 터미널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또 자회사가 현재 어떻게 보면은 현재 모빌리티 솔루션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성장성은 높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번 크게 상승을 한 다음에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현재 오버슈팅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100일 동안 다시 말해서 5개월 동안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충분히 진행이 현재 진행이 좀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5개월 동안 상승을 해준 것은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박스권 전략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들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가격 조정도 많이 안 받았고 해서 좀 제2의 어떻게 보면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 나름대로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주봉의 형태로 보더라도 지금 상승 일자형으로 이렇게 최고의 슈팅이 보여주는 부분도 있죠. 보통 다른 것은 상승과 조정의 보통 20주 사이클 이렇게 5개월 주기 사이클을 보여주고 이렇게 상승과 조정의 또 5개월 주기 사이클 20주 사이클 이렇게 가는 경우 많은데 이렇게 스트레이트 급등이 된 것은 21이 최고의 꼭지가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렇게 박스권이 나와줄 수가 좀 있는 나중에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현재 보수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대망의 이제 위 종목이 램보 로보틱스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7월 18일 날 제시를 좀 했던 그런 종목이 좀 해당이 됐는데 이때 현재 어떻게 보면은 램보 로보틱스를 이야기를 했을 때 차트 상황을 한번 비교를 좀 그때 당시에 했을 때 램보 로보틱스가 해외에서는 현재 휴머노이드 로봇 어떤 상용화가 굉장히 임박을 좀 했고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부분들이 어떤 상용화 외에 다른 업체에 대한 어떤 상용화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먼 미래의 일이 아닌 실제로 로봇의 어떤 상용화가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그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기술력을 램보 로보틱스가 가지고 있고 그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이제 인수를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램보 로보틱스가 대장주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 램보 로보틱스가 이족 보행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사족 보행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다른 여러 가지 협동 로봇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포트폴리오를 완성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기술력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방금 보시고 계신 그 사족 보행 부분들도 좀 있죠. 그다음에 또한 감속기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은 수직 계열 부품 내재하드 경쟁력이 가장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램보 로보틱스가 약간 대장주 역할을 좀 해줄 수가 있다고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또 하나 부분들은 현재 이건 부수적이지만은 로봇 관련된 로봇 레이저 현재 토닝 시스템 부분들도 개발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미용 기구나 다른 부분들 방산 협력 현재 전투 로봇 현재 사적 보행 로봇 경비 로봇 이 부분까지도 계속해서 타 산업 진출이 왕성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죠.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부분들을 이제 그때 당시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가격대를 보시면은 고점에서 보면은 오랜 동안 조정을 보였습니다. 4개월 동안 조정을 보였을 때 이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슈팅 N자형으로 뻗었고 다시 한번 크게 무너진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여기서 61선에서 바닥을 다지다가 다시 한번 이제 반전이 좀 일어났고 좀 생각이 드는데 전체 이제 크게 이제 보시면은 이제 주봉상으로 보시면은 여전히 추세는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그냐면은 한번 상승과 조정의 어떤 그 탄생 파동 자리가 30주의 어떤 흐름들이 있었고 지금 다시 한번 상승과 조정이 보통 조정의 마디가 3개월로 이렇게 일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점과 저점이 일치가 되는 3개월 주기의 어떤 탄생 파동이기 때문에 조정 후에 다시 한번 내년 뭐 초에 이제 그 휴머노이드 로봇의 상용화 임박이 된다 이런 기대감이 있으면은 다시 한번 또 신곡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망의 2위를 차지했던 거고 또 이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망의 1위. 자, 1위는 자, STX가 차지를 했죠. 그때 당시에 얘기를 했던 종목에 대해서 했던 자료 화면을 지금 보시고 계시는데 2차 전지 소재 사업으로 STX가 이제 그 지주회사에서 현재 조선 지주회사에서 변선을 했고요. 지금은 STX 그룹주가 다 말만 지주회사지 각자 어떤 구성 각자의 회사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지주회사 경험, 그다음에 이제 물류통의 경험을 살려서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그 수직 계열화를 계속해서 완성을 해주다가 이것이 이제 빛을 발했던 그런 부분이 좀 있었죠. 그러면서 2차 전지에 새롭게 변신하는 그런 부분을 좀 강조를 좀 했고요. 그래서 첫 번째 부분에서는 이제 흑연 현재 석탄 코크스 관련된 이제 러시아 회사하고 수직 계열을 했다는 것, 또 지금 이야기를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모잠비크 이제 카올라 강산, 흑연 바나듐 강산 관련된 부분하고 흑연 관련된 밸류체인을 완성을 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부분들은 광산 니켈, 코발트 관련된 수익계를 완성도 했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이제 차트를 마지막으로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SX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3개월 동안 상승과 조정의 60일 주기, 그다음에 스트레이트 급등, 보통 이렇게 피크를 치는 경우는 보통 고점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래 정지 다음에 한번 크게 밀렸지만은 지금 현재 이 2단으로 올라온 것에 대한 절반까지 밀렸고 여기서 조정을 보이다가 다시 한번 가줄 수 있습니다. 시총이 약 4천억 정도 되는 것 치고는 약간 저평가적인 영역이고 정고점까지는 약간 박스권의 흐름들이 있겠지만은 낙폭 과대가 또 심하게 됐기 때문에 저점형의 영역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보시면 STX는 주봉상으로도 보면은 충분하게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줄 수 있다. 결론적으로는 오늘 탑 10까지 했는데 앞으로도 탑3 종목 이슈를 분석하고 탑3 종목을 했는데 그중에서 현재 핵심적인 성장 산업이 되는 것은 크게 급등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부분들은 아래 노란톡에 오시면은 자세하게 급등주 이런 부분들을 그때그때 매매 타이밍이 있으면은 그때 제시를 하기 때문에 아래 노란톡에 많은 참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집으로 현재 1시간 동안 꾸몄습니다. 자, 오늘은 준비된 내용이 여기까지고요. 자,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